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하여 세계의 모든 언어를 표기하는 고재윤입니다. 오늘은 일본어 숫자를 훈민정음 원리로 이해하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본어에 담긴 우리말의 흔적들입니다. 먼저 일본어 숫자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는 3개 국어 혹은 4개 국어 이렇게 외국어 능통자를 부러워하지요. 여러분도 한 번에 3개 국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표현이 있죠. 핸드, 이빠이, 꺾어. 영어와 일본어 그리고 우리말 3개 국어 한 번에 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한 가지 더 들어볼게요. 발음만 비슷합니다. 발음만 5개 국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를 여러 나라로, 실제 언어는 아니고요. 느낌만 외국어 같다는 것이죠. 먼저 일본어입니다. 아리까리. 중국어입니다. 갸우뚱. 다음에 독일어입니다. 독일어의 분위기 에메모흐. 프랑스어 알숑 달숑. 그리고 인도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간디 모르간디. 자, 언제나 변함없이 라이브 방송을 그대로 하고요. 편집이나 수정 없이 그대로 진행하는 생방송의 분위기 그대로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여러 나라의 언어의 느낌과 발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일본어 공부하기에 앞서서 4개 국어, 영어, 중국어, 그리고 우리말과 일본어를 섞어서 1, 2, 3, 4, 5, 6, 7, 8, 9, 10 여기까지 중에서 9까지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한글에서는 9까지 써놨죠. 여러분들 9, 다음에 10까지 연결되겠죠. 각국의 표기는 일본어와 중국어를 기준으로 써놨습니다. 9까지 써놨고요. 10은 다음 기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외국어를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삼, 넷, 고, roku, 치, 빠, 나인, 텐. 예, 4개 국어 섞어서 읽었죠. 어떤 기호를 읽을 때 우리는 다양한 발음을 사용하면 그 나라 외국어처럼 보이고 실제 그 나라 발음이기도 하죠. 여기에서 이 숫자를 가지고서 한번 일본어 발음과 우리말 발음이 전혀 다른 것 같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제시하는 몇 가지 원리를 보시면 이 일본어 숫자를 그대로 우리말, 지금의 우리말은 아니겠죠. 지금 발음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이 일치합니다. 그러한 발음 원리를 여러분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훈민정음의 표기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단어들을 쉽게 기억하시고 발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중국어와 일본어 발음에 유사성이 있는가? 한자니까요. 한자 발음 1, 2, 3, 4, 5, 6, 7, 8, 9 이 한자 발음이기 때문에 중국어하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중국어 발음을 그 중에서 7하고 8을 보겠습니다. 밑에 제가 발음을 써놨는데요. 7, 빠 이런 발음입니다. 자, 중국어에서 7, 빠 이 발음과 우리말 7, 8 여기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리을로 뒤쪽에 받침 대신에 리을을 뒤로 빼서 표현했습니다. 만약에 치빠만 본다면 7, 8이 중국어 발음과 비슷하겠지만 한국어에서는 받침 표기인 리을이 있다는 겁니다. 일본어 발음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시치, 하치. 이 7과 8을 나타내는 시치, 하치 혹은 시치, 하치 이 발음이 우리말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만약 어떤 소리의 원칙을 여러분께 제시하면 이 소리가 결국 중국어가 아닌 우리말을 그대로 일본인들이 발음을 만들었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받침이 들어간 3개의 숫자를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1과 7과 8입니다. 각각의 숫자의 원리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중국어 발음과 일본어 발음은 받침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말을 그대로 보면 1과 7, 8입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받침 소리인 리를 낼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어에서는 받침의 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말을 일본인들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했을 것인가 하는 거죠. 놀랍게도 받침 리을을 치 발음으로 그대로 변경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이치, 시치, 하치가 결코 우리말 1, 7, 8과 같은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같은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변함없이 제가 현재 영어 발음을 일본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제시하면서 설명한 원리들입니다. 현재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외국어를 일본인들이 받아들일 때 이러한 원리를 했고 역사적으로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1, 7, 8 이 숫자가 7로 바뀌는지입니다. 일본어를 이해하는 그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일본어에서는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말에서 1, 7, 8과 같은 소리를 일본인들이 받아들일 때 뭔가 소리가 끝에는 있는데 그 받침 원리는 모르겠고 소리가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표현하는 방법이 일본인들은 2개의 소리로 분리를 합니다. 하나의 소리가 아니라 2개의 소리라는 거죠. 리을을 그대로 일치시켜 보세요. 자, 똑같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소리가 이렇게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궁금증. 좋다 이거예요. 자, 리을은 치로 발음했다. 그러면 시치, 하치는 어디서 나온 거냐 이런 거죠. 우리말에서는 치읓이고 일본어에서는 피읍. 이 소리들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제 동영상 지금 보고 계시는 분 중에서 박시성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얼떨결에 손 드는 분 계시죠? 아이쿠야, 뭐 이름 부르거나 뭘 해보라 그러면 꼭 해요. 자, 박시성은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부릅니까? 박이라는 글자를 그대로 살펴보면 비읍과 받침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일본인들에게는 비읍 받침, 비읍 발음을 첫 소리 올 때 하, 히, 후, 해, 호 이런 소리로 바꿉니다. 자, 비읍이 히읗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박씨가 아니라 하크, 하쿠 이런 발음이 된다는 것이죠. 100이라는 숫자 100입니다. 숫자 100도 일본어에서는 야크 그럽니다. 일정한 원칙이 있죠. 비읍, 피읍이 히읗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8이라는 숫자가 왜 하치로 바뀌었는지 이제 보이죠. 피읍이 히읗으로, 리을이 치로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소리에서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일본인들이 외래어나 외국어 받아들일 때 그들의 소리를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영어에서 F 발음 같은 경우에도 일본인들은 히읗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그 우리말에서 후라이, 후앙, 화이바, 환타 이런 발음들이 바로 일본어에서 F 소리에 가까운 소리를 받아들이는 원칙입니다. 현재 영어에서도 그대로 일본인들은 적용하고 있죠. 당연히 일본어의 8이라는 숫자는 하치라고 발음했을 것이지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7은 어떻게 할 것이냐? 7. 자, 리을은 7호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시옷은 어디서 생긴 거냐 하는 거죠.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시옷
시라는 글자에 한 획을 더 넣어서 지읒을 만들고 거기에 더 한 획을 더 그어서 치읓을 만듭니다. 이러한 소리를 엄밀하게 구별해내는 게 세종대왕의 뛰어난 언어학적 원리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과학적이죠. 미묘한 소리를 다 구별해내는 그런 글자표기 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어에서는 시옷과 지읒과 치읓이 서로 뒤섞입니다. 그래서 다른 한자를 한번 살펴보면 차이 차자입니다. 차이가 나네 할 때 이 차자예요. 이 한자어의 우리말 발음은 차인데 일본인들은 사라는 발음을 하는 것입니다. 치읓을 시옷으로 바꾸지요. 특히 한자음에 있어서, 즉 우리가 일본에 전래해준 한자음에 있어서는 바로 이런 원칙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종대왕의 눈으로 그 소리가 어떻게 변화됐을지를 본다면 이치, 시치, 하치, 우리말 1, 7, 8이 전혀 일본어하고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맨 앞 페이지에서 중국어 치, 빠, 평성입니다. 제가 혹시 정확한 발음이 아니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국어에서는 이렇게 발음하는 이 숫자들이 일본어에서는 만약에 그대로 쓰면 시하 이렇게 됐을 것이지만 니을 소리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말을 거쳐서 일본인들이 이 숫자의 개념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우리말의 리을 받침은 일본어에서는 치 발음으로 변경시켰다. 이 원칙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일본어를 숫자로서 이해하는 그러한 발음들을 분명히 파악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기억해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치 발음으로 일본인들은 하나의 소리를 더 만들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치, 시치, 하치 1과 7과 8을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우리말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숫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 중에서 받침 들어간 글자, 우리말에서 6이지요. 이 6은 뒤에서 이제 두음 법칙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받침으로 놓고 보면 어쨌건 기역 받침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기역 받침은 지금은 거의 비슷하게 우리말 받침처럼 합니다. 우리말 받침처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학생 그러면 각생 혹은 카크센, 카크센 이런 발음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받침에 있는 기역을 크로 바꾸는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례로서 고기를 일본인들은 니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러면 두음 법칙이 적용되기 이전 우리말에서 니은이 이응으로 바뀌었다. 이거를 적용하기 이전의 상태면 니은이었겠죠. 그러면 6이라는 숫자가 일본인들이 발음할 때 고기 육자입니다. 고기 육자가 일본인들을 발음할 때는 니쿠 이렇게 발음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받침에 있는 소리를 니쿠, 니끄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죠. 일본어에서는 키읔과 쌍기역이 섞여서 발음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쿠로도 쓰고 끄로도 발음할 수 있고 이러한 변형은 당연한 것이죠. 자, 6이라는 숫자 우리는 현재는 6 이렇게 하지 않고 6이라고 합니다. 이 소리가 리을을 그대로 전래가 됐다면 로크 발음과 연관성이 같겠죠. 모음만 바뀐 거죠. 유 발음이 오 발음으로. 이 소리를 일본인들은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류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 발음이긴 합니다. 그래서 모음을 약간 변화시키면 로크, 로쿠 이런 발음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6이라는 숫자까지도 우리말에서 건너간 흔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본어 발음에서의 받침 원칙을 보면 기역, 키역
이러한 우리말의 받침은 일본인들에게는 쿠, 크 이렇게 바뀔 것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국어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두음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겪는 이 두음 법칙 대단하죠. 법칙으로 해가지고 이거 틀리면 여러분들 뭐 점수 100점 못 맞고 또 반성문 쓰고 이런 반성문은 요즘 안 쓰는구나. 제가 그 티를 좀 냈네요. 자, 두음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법칙이란 용어로서 배웠죠. 이 개념을 처음에 이제 이론적 체계로 한 것이 일본인 언어학자들입니다. 우리의 국어에 들어있는 많은 의문 현상들은 대표적으로 저는 한 놈만 팹니다. 그래서 딱 한 사람만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그라 신베이라는 소창진평이라는 한자 발음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의미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많은 우리의 국어 이론을 이 사람의 그 이론 체계로 받아들이고 또 원리를 적용하고 있죠. 두음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뭐 대부분 다 알죠. 리을과 니은이 우리 소리에 오지 않는다. 그래서 리을은 니은으로, 니은은 이응으로 바뀐다. 로인이 노인이고 여성이 여성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많이 이 원칙은 법칙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법칙은 무슨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던가 뭐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원칙인가요? E는 mc 스퀘어 이러한 원칙들이라던가 그 정도 돼야 우리가 법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런데 과연 오그라 신베이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언어의 법칙이라고 자연 법칙처럼 설명을 해놨는데 언뜻 들으면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여기에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말 소리를 일본어에 비해서 조금 열등하게 보고자 하는 원칙도 같이 껴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어쨌건 두음 법칙이 적용되었다고 표현한 이 원리입니다. 니은을 일본인들은 현재 니, 자기들은 두음 법칙 적용 안 한다 이거죠. 두음 법칙 적용 안 하고 한국인들은 하지만 그래서 한국인들은 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 일본인들은 니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발음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좀 확장해서 보면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라고 읽고 있고 일본인들은 니라고 읽고 있습니다. 이 두음 법칙이 적용 안 된 상태라는 거죠, 자기들은. 또 하나, 일본어에서는 자음과 모음을 합칩니다. 그래서 우리말 오라는 소리,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한자어 발음 오는 일본인들에게는 고 발음을 합니다. 이 고 혹은 코 발음을 하죠. 자, 이와 오는 바로 그들에게는 자음과 모음을 결합한 소리. 일본어는 기본적으로 음절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을 한 몸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아에 이 오 우 이 5개의 모음이 있습니다. 5개의 모음이 있지만 이 기본 모음을 활용하는 소리도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나머지 50음도를 보시면 나머지 45개는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것입니다. 자음과 모음이 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라는 소리 대신에 일본인들에게는 고 혹은 코라는 소리로 발음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그라 신페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말은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가? 그럴 때 반론이 있습니다. 라디오, 영어 발음, 라디오라고 보통 발음하죠. 이것도 일본어 발음이긴 한데 여기를 라디오 혹은 또 니은도 꺼리니까 아디오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라면 같은 경우도 분명히 우리는 그 법칙이면 언제나 적용되어야 되겠지만 법칙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일종의 그 글자를 다르게 변이음으로 읽는다는 것이죠. 같은 소리지만 다르게 읽을 수 있는 거지 그게 법칙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어떤 글자를 좀 다르게 소리낼 수 있죠. 같은 소리여도 제가 맨 앞에서 이 O라는 숫자를 다양한 외국어로 발음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이해하는 것처럼 다른 소리를 낼 수는 있는 거지만, O라고 써놓고 다른 발음을 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일종의 변환되는 특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법칙이라고 한다는 것은 한자어에서 보듯이 우리는 분명히 노인이라고 발음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언어 능력이라면 충분히 다른 표현들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앞에 숫자 1부터 9까지 중에서 한국어와 굉장히 비슷한 발음들이죠. 3, 그리고 4, 그리고 9입니다. 3과 4와 9는 일본어 발음이나 우리 발음이나 거의 일치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산, 시, 큐, 이 발음이죠. 별로 일치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말에서는 3이지요, 3. 그런데 이 미음 받침, 일본어에서는 바로 이런 표기를 사용을 하지만, 이 니은을 일본인들은 미음으로도 읽고 이음 받침처럼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니은, 미음, 이응, 이 소리들의 공통점은 유성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콧소리 비슷하고 목젖이 울리고 이런 소리들은 그냥 이 글자 하나로 퉁쳐서 글자를 보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감, 느낄감자입니다. 느낄감 같은 경우도 일본인들은 칸 발음을 하지요. 칸.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에서 그대로 갖다 대응시켜 보면은 산 똑같다는 거죠. 앞에서 제가 두음 법칙을 이야기했지만, 일본인들은 이 글자 하나를 놓고 우리말 받침으로 생각하는 세 개로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 따라서 발음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라면이지만 라면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라면을 상상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그리고 의미 전달이 정확하게 된다는 것이죠. 발음의 차이는 보이지만, 라면이라고 하지 말고 계속해서 라면이라고 해라, 이런 법칙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한국인들의 언어 능력을 보면 리을 소리를 맨 앞에 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니은 소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소리를 안 내서 그렇지, 못 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특히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거 한자에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굳이 뭐 저는 일본인 언어학자들을 두둔할 생각도 없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언어 이론을 많이 받아들여서 국어 교과서에까지 실려 있는데 제가 싸울 힘도 없고 그렇네요. 자, 어쨌건 일본인들의 발음을 보면 이렇게 우리말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소리처럼 들리지만 본질을 놓고 보면 그들의 언어의 한계 때문에 생기는 발음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일본인들의 숫자나 발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우리의 소리를 줄이고 영어라든가 외국어 발음을 할 때 일본어의 특성을 보면 그 흔적들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고스란히 전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어 숫자를 가지고 훈민정음을 활용하는 그 원리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언어 구조, 훈민정음의 글자 원리를 통해서 일본어를 그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글자 훈민정음의 표기는 놀라운 과학적, 언어학적 우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리의 원리를 이해하는 여러분은 제가 설명한 이 내용들도 머리에 쏙쏙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일본어 숫자 발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